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시간이 늦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가가 오르면 조선이 좋다. 그리고 델타 변이가 강달러를 만드는 이유. 한국전력 목표가 하락.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하락 중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끼리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빠르게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시젠 16% 급등시킨 델타 변이 한국 증시도 흔들렸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 기미가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주목받은 반면 여행 항공주는 일제히 하락했다고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 여부에 따라 증시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가 조금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영국은 성인 1차 접종률이 무려 80%를 돌파할 정도로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국가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영국마저 결국 봉쇄 제의를 한 달간 연기했다고 하는군요. 바로 그 이유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등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무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영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는 미국 FOMC 이후 촉발된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는데 달러 강세랑 무슨 상관이지?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델타가 확산이 크게 되면 유럽의 경제 성장이 제한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로화의 가치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 반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의 외국인 매도 압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델타 변이가 퍼지면 퍼질수록 이게 경제 정상화가 안 되니까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플러스 달러 강세가 연달아서 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군요. 참 이런 거 보면은 경제라는 건 어렵고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름 보너스 반기 배당 상장사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 저 기립과 함께 두 번 정도 같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반기 배당 상장사 이제 뭔지 다 아시죠? 그리고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반기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거를 까먹지 마시고 이제 혹시나 매수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자들의 여름 보너스인 중간 반기 배당을 결정한 상장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반기 배당 금액과 이를 실시하는 상장사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부침을 겪었지만 어쩔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충격에서 벗어난 것이다. 상장사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ESG 경영 강화 움직임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가면 갈수록 배당이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2016년에는 반기 배당이 불과 2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서 올해는 57개 이상이 될 확률도 있다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단순히 기업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배당금 총액도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20년에는 꺾인 거, 이거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2019년보다 3조 7천억 이상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주식 투자하기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 화이팅! 자, 친환경 선박 유가 상승 겹 호재, 조선주 백고동 더욱 커지나. 자, 기리분들 올해 들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진짜 슈퍼사이클은 반도체가 아니라 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그냥 목표 주가만 딱 보자면 한국조선해양은 무려 상승여력이 30에서 40%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30% 정도의 상승여력이 있다고 하네요. 자,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6일 개최된 IMO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결의된 선박탄소 배출 규제가 전세계 신조 발주 급증으로 이어져 국내 조선사들이 올 하반기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박 건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중 중대형 선박 건조는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선단을 구성하기 위한 선주사들의 발주 확대는 당장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 선박 배출 탄소량 감축 목표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국내 조선사들이 갖춘 액화 천연가스 LNG 추진선 기술 때문에 경쟁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나섰다고 하는군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의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9% 올려잡으며 예정된 LNG 운반선 수주 및 탄소 규제로 인한 추가 발주 요인까지 고려하면은 신조선가의 추가 상승 기대도 유효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경쟁률 말고 다른 것도 조선의 호재라고 하는데요. 연초부터 꾸준히 올라 이달 들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국제 유가의 상승세도 조선 업체들에게는 호재라고 합니다. 자, 16일 WTI는 2018년 10월 3일 76달러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72.15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뉴스를 나오는 거 보면은 100달러도 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 유가가 오르면 원유 수출을 위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라고 합니다. 및 해양 플랜트 발주가 늘어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조선에도 호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현재 목표가까지 많이 남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기업들도 좋겠지만 일단 증권사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개 기업이 조금 더 올라갈 폭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두 개부터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기업 하나하나 보기 시간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ETF를 매수하거나 혹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플러스 한 개 정도를 더해서 세 개를 동일한 비율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도 1150원 이상 간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오르지 않는 것은 나의 월급과 그리고 나의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미국 페드가 조기 긴축 신호로 정책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자 달러가 강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 연속 오르며 1130원대 후반을 기록하는 중인데요.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 상승 기조로 보이며 1150원대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를 높여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하네요. 자, 이 말이 무슨 소린가? 자, 기리분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기리분들, 지금 현재 현금을 뭔가 다른 화폐로 바꿔야 된다면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마도 100이면 99 달러를 선택할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 이렇게 지금 세계 정세가 안 좋은데 설마 미국이 망하겠어? 어차피 미국 망하면 다 죽는 거야, 이런 생각에 달러를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전 세계에 불확실성이 가득하다면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은 전 세계 돈이 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헷갈린다면은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기리분들, 짐바브웨 달러를 가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미국 달러를 가지겠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에 따라 전방위적 강달러가 나타나며 지난달 이후 처음으로 1130원대에 재진입했다.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등 주요국의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18일 기준 92.20으로 0.36%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SK증권에서는 FOMC 이후 나타나는 달러 강세를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반기 달러화가 더 강해질 것이고 원달러 환율도 1150원을 상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3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야, 이거 하단이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박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매도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슬금슬금 달러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뉴스는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국발 악재 지속, 비트코인 3,700만원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비트코인의 폭락은 연이은 악재로 분석된다.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업체 90%가 폐쇄된 데다가 중국의 인민은행은 시중은행과 외탄을 실시하며 암호화폐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외탄이 뭐냐? 정부가 기관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공개적 군기잡기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저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조기 인상 신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 승인 결정, 연기 등의 하락세가 이어진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그리고 2021년 1월이랑 2월달 그때쯤 가격이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일단 지금 만약에 매수한다면 그분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자, 다음입니다. 철강주 일제히 빨간불. 오늘 철강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2분기 호실적 전망이 든다고 하는데요. 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반기 철강 가격은 상반기에 비해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면서도, 그런데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견조한 철강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그렇다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정책 강화로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생산 능력 증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철강 관련 종목이 꾸준히 좋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현재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현재 바닥을 슬금슬금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다른 철강사들도 지금 현재가 기간 조정이고 앞으로도 더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김여정 미국 대화 요구 1축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과 관련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북한이 뻥카를 날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미국이 필요 없는 걸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인플레 압박에도 파월 물가 상승률 2%로 떨어질 것이라고 시장을 조금 달래줬다고 합니다. 자, 미국 페드 제롬 파월 의장이 21일 인플레이션이 단기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장기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일축한 셈이다. 그리고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미국 하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인 파월 의장은 21일 사전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딱히 뭐 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매파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또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파월은 조금 괜찮은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이날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제임스 블로드 여는 총재는 같은 날 한 컨퍼런스에서 물가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으며,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말로 예상한다고 밝혀서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렸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발언 수위를 다소 낮췄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빠르게 기업 두 개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 연동제 신뢰 낮아져 투자 의견 목표 주가 하락. 자, 저 길이 또 이거 보면은 이거 올해 안에 올리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내년 대형 정치 이벤트와 대선이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인해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이 말은 매도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 29,000원에서 27,000원으로 각각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조금 유화적으로 말은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한국전력에 투자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연말까지 연료비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내년 대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하락했다. 무엇보다 단가 조정 무산으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된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거면은 왜 올해 초에 말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 지금 현재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평선에 살짝 닿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투자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솔제지 하반기 수익성 개선 실적 전망치 상승. 자, 현대차증권은 22일 한솔제지에 대해 하반기 기대주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3,000원을 유지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전일 종가는 15,550원이라고 합니다. 자, 하반기 산업용지 그리고 인쇄용지 부분 수익성 개선으로 증액 추세로 반전될 전망이라며 최근 펄프와 고지 가격이 상승하며 인쇄용지 그리고 백판지 판가가 인상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지 부분은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과 맞물려 점진적인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자, 한솔제지 현재 15,8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오르다가 현재 바닥을 슬금슬금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대로 61선 노란선을 지키고 올라간다면 한 번 더 재차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리분들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저 기립과 재밌게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또 재밌는 경제뉴스 그리고 다른 영상도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